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찾아뵌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역 일정을 순회를 하면서 대구 경북이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17개 시도를 전부 방문을 하고 대구 경북은 제일 마지막 순으로 잡아서 오늘부터 2박 3일간 대구 경북 순회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대한 5대 GK 미래 비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3시에 동성로 야외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GK 50년 미래 비전의 5대 공약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격세지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불과 5개월 전에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쫓겨났었거든요. 쫓겨나서 시당위원장이 우리 당도 아닌데 왜 대구시당에서 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넓은 좋은 장소에서 하지 못하고 수성구의 제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당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넓고 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격세지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대구 경북은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 저를 낳아준 고향은 경상남도 창녕남지지만 저를 키워준 고향은 대구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친구라고는 대부분 대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5번이나 옮겨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없습니다. 평생 친구가 되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전부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올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푸근한 그런 곳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고 난 뒤에 전국을 돌면서 최근에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난 뒤에 내 고향에 돌아온 것을 참으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약 이외에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만드는 공약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약입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도지사가 공약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됐을 때 TK 미래 50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지금 공약으로 정리하고 따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무엇이라도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마이크 좀. 질문할 때는 이 마스크 좀 벗고 해주세요. 네, 연말도 임경생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지지율 20%를 넘으신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1위까지도 도약을 하셨는데 이런 그 지지율 반등 현상이 어떤 요인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 대선은 제가 패전 처리 투수에 나간 것에 불과했고 4%밖에 안 되는 당 살리려고 출마를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4년 동안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특히 우리 당은 50대 이상 영남을 기반으로 선거를 하는 당입니다. 20, 30대, 40대가 언제나 취약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대선에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20, 30대, 40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당 후보 쪽으로 몰고 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또 소통하고, 호남에 가서도 소통하고, 진보층과도 소통하고, 반대층과도 소통하고, 그리고 젊은 층과도 소통하고, 그렇게 해온 결과 지금 20, 30대, 40대까지는 아주 지지층이 두터워졌죠, 지금. 이거는 보수 정당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어차피 우리 당 지지계 쪽으로 돌아올 분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전통적인 선거운동이 집토끼부터 단속하고 산토끼로 가는 건데, 저는 4년 동안 거꾸로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MZ세대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도 싫어해요. 직설적으로 해요. 지금 당장 내가 공정에 처했다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의 취향하고 제 개인적인 캐릭터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또. 예, 저 경범의 김영태 기자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마스크 벗고 해야 돼요. 예,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서. 방금 골든크로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뭐, 산토끼 쪽으로 많이 다니셔서 여기 몰라도 대구 경북의 지위율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의 골든크로스는 언제쯤 가능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론조사가 좀 덜쭉날쭉하지만은 이미 골든크로스가 된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박 3일 대구 경북 일정 마치면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앞설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미 골든 크로스 대립 여론조사가 많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MZ세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여론조사상에서도 20대, 30대 계시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대도 높죠. 40대도 높고 50대도 높죠. 한번 보시죠. 여당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인데 다른 야당 내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상세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20대, 30대 남성에 비해서 20대, 30대 여성에게는 지지율이 약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민 면접에서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는 시원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든 아니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자 정치판에 이래 보면 한 번 프레임을 억울하게 시험을 당하고 나면 그 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프레임을 벗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올무처럼 더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프레임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식으로 젊은 여성층에도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거 안 했다. 거기 프레임을 가둬놓은 데 보면 발전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책만 보면 대부분 아는데 그 책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씌운 거를 내가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는 제대로 된 프레임 벗어나는 전략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푸근한 아버지도 좋고 푸근한 할아버지도 좋고 막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는 저쪽에서 뭘 걸어 제치더라도 그 프레임에는 안 갇힙니다. 특히 나는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것을 제일 그 좋은 선거 구도다. 본선에서는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첫째 이재명 지사가 인파이터입니다. 인파이터죠? 그런데 저도 선거할 때는 인파이터거든요. 우리는 아웃복싱 안 합니다. 근데 인파이터 경력으로 따지면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는 게임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제가 26년 선거하면서 가장 프레임 벗어나기 힘들었던 게 지난 탄핵 대선 때 드루킹이 씌운 막말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달고 다니거든요. 쌍욕 프레임을 하고 막말 프레임하고 붙자. 그러면 누가 쌍욕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성질하면 막말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쌍욕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돼서 안 되죠. 그거 본선에 들어가서 선거 시작 사흘 동안 전국 유세차에 이재명 지사가 한 막말 그거 쌍욕 그것만 사흘만 털어버리면 대통령 선거 끝납니다. 전 국민이 그걸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안 들은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말로만 들었겠지만 실제로 원본 파일을 셀에 털어버리면 그 선거 하나만 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짜가 덤비는 사람, 거기에서 프레임 대응하는 방법을 내가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처음 경선장에서 이제 부딪혔을 때 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중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홍준표고, 또 상대방 공격수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윤 후보한테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브레이크는 이사님인데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주고가 요건은 지금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김웅, 오늘 압수수색을 지금 당한 손검사, 요즘 어떻게 보면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짜여가는 느낌이 좀 있다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홍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질문이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홍준표께서 대통령이 계시면 남북 문제, 이 남북 정책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현 정부와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가 좀 예를 들어서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정부와의 펼쳤던 정책과 좀 반대로 하실 것인지 보완이 좀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참 치사한 사건입니다. 이 키맨이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이 어젠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1년 전에 일을 기억 못한다고 하면 그 머리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땅까지 물고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렸다. 그건 아니다. 본인이 그거는 밝혀야 돼요. 그 키맨이잖아요. 연결고리고.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 인터넷 언론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런 데서 보도를 하고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터넷 언론이라는 회사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최초로 해준 그 언론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하고는 아주 호의적인 인터넷 매체입니다. 근데 그런 인터넷 매체를 공작의 중심으로 몰고 가니까 좀 느낌이 황당하다. 실체는 간단해요.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주는데 검찰총장이 양해를 했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 팩트만 가리면 될 걸 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 팩트만 밝히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팩트를 두고 정치 공작이니 그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나중에 공작과 다른 팩트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쳐다보면은 저 밝히기 아주 단순한 문제에 불과한데 왜 저런 식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당까지 엮어서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 당 지도부는 지금의 이준석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당 지도부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걸 지금 우리 당 현재 지도부까지 확산시켜가지고 물고 들어가느냐? 난 그것 자체가 공작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 당 지도부 있잖아요. 다 물러났지만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묻고 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 우리 당 지도부까지 물고 들어가고 그래 하는 거 그 자체가 공작이다. 그런 짓은 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시대의 대북 정책은 반공주의였어요. 박정희 시대의 대북 정책은 성공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자, 이길 성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이룰 성자를 쓰는 분이 있는데 이길 성자. 성공주의입니다. 노태우 시절의 대북 정책은 북방 정책입니다. 아주 보수 정권에서 전향적으로 정책을 대전했죠. 북방 정책에 이어서 DJ 노무현 시절에는 햇볕 정책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은 종북 정책이다. 맹목적으로 북을 따라가는 정책이다. 그건 최근에 한미군사훈련 김여정이가 나와서 안 된다 하니까 안 하는 거 봐요. 안보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한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래 돼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대선 때 문재인이가 되면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한 게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5년 전 대선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5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 군사 합의서하고, GP 폭파하고, 전방사단 뒤로 물리고, 다 빼고, 그 내려오는 길 다 닦아주고, 지뢰 제거해주고, 대전차 방어 막 돼 있는 거, 그거 다 없애고, 고속도로 닦아줬잖아요. 근데 북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북은 그대로. 우리만 무장해줘야 돼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북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 체제 경쟁주의를 천명할 거예요. 동서독처럼 너희들은 공산주의, 우리는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로 그 체제 내에서 국민들이, 각자의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체제 경쟁을 해보자. 해보고 체제 경쟁에서 지를 쪽은 동서독처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통일을 서둘만 서둘수록 전쟁의 위험만 더 커집니다. 저는 통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독일식 통일주의로 대북 정책을 바꿀 겁니다. 또요. 네, 뉴스월에 말씀을 드렸대요. 오늘 아까 그 같은 질문의 연장선인데 공수처에서 오늘 이제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수감시키는 압수를 진행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입장을 좀 밝혀주겠어요. 내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당일도 아닙니다. 김웅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일이에요. 후보자 때예요. 후보자 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일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없습니다. 키멜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1년 전에 후보 때 일인 것 같으면 자기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보가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난 그거 믿지를 않는 게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무슨 제보가 쏟아집니까? 선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정식으로 당직자가 되고 난 뒤에 상대당의 비리나 뭐가 있으면 제보가 오는 건데 이해를 하는데 선거 지금 코앞에 앞둔 4월 달에 후보자한테 무슨 제보가 쏟아집니까? 그것도 내 납득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진실 이야기하고 그래 좀 했으면 이게 당도 물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을 그걸 팩트 논쟁으로 가버리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TBS 이용재 기자입니다. 하여튼 뭐 골든 크로스 축하드리고요. 다음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본선에서 그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뭐 정의당도 그러고 여기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뭐 소수니까 놔두더라도 상관은 일단 그것 하나 생각하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닙니다. 그 소수당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너지 효과 문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하고는 개인적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안 후보하고 저하고는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절대 두 사람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만 출마한다. 그거로 이미 안 후보하고는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안 후보 측하고 연대를 할 겁니다. 뭐 합당 방법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합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력 연대로 DJP 연대처럼 공동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 그분에 대해서는 무슨 그분이 야당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고, 원래 그 문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모시고 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또 그것도 지금 판단이 안 서고, 그래서 그거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남북 불간섭, 이거 물론 뭐 가정을 두고 이제 하는 소리긴 한데, 불간섭에서 가령 북한 쪽에서 이제 그 핵 문제, 핵무기를 좀 더 확장을 하겠다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불간섭을 하시겠다는지,